Welcome, future scholars. 안녕하세요. 오케이. 어제 선생님이 노트북 LM 기본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오늘은 조금 더 진일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선생님이 창을 이제 재미있게 노트북 LM 어제 활용했던 걸로 해놨었죠.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지금 이제 다른 창에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단원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입혀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 수학이 나와버렸는데, 이제 잠깐만 다시 여기서 파일을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있을 거거든. 여기다 드롭 파일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인공지능 수학이 여기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 그 새로 배우는 교과목 과정이죠. 여기 안에 뭐 여러 가지 형식의 펑션들도 들어가 있고 뭐 벡터도 들어가고 집합도 들어가고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간 컨텐츠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그런데 이제 AI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굉장히 현대적인 기술을 다루고 있는 교과 과목이다 보니까 낯설은 게 많아요. 자, 이걸 왜 선생님이 오늘 주제로 선택을 했냐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활용하겠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목이 벌써 이렇게 나오죠. Mathematical Foundation of AI Text Processing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 글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수학적으로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해야 여러분들이 편할 테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마주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이거는 2학기를 대비해서 수업 준비를 하려고 레이더망에 두고 있지만 이제 처음 교과서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영어 텍스트 자체로 쓰지만 일단 오늘은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라면 일단 교과서가 나와 있으면 어쨌든 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차를 정리하고 이 책에 나온 핵심 내용을 너가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정리해줘. 최대한 간결하게 10글자 이내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항상 내가 뭔가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에 의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냥 나 이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질문하는 건 똑같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얘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목차를 왜 보느냐면 목차에 들어가면 각 대단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의 컨텐츠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확인하고 그 목차에 들어가 있는 핵심 키워드 단어들을 정리해서 얘가 어떠한 텍스트를 담고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모든 공부는 그게 출발이야. 그런 상태에서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가공된 데이터를 만들 때 이거를 가르치시는 분은 선생님일 테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면은 얘가 이제 면밀하게 여기 있는 모든 PDF 파일들을 다 살펴본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최적화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키워드들이 나왔죠. 경사하강법으로 손실함수 최소화하는 방법, 추세선을 이용해서 예측각과 오차 의미 찾는 것, 조건부 확률로 추천 시스템 원리하는 거, 이런 거 클릭하면 얘가 또 준단 말이죠. 출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출처가 나와가지고 다 확인해 볼 수 있거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I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알아채기 이전에 내가 AI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가 더 명확한 게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험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해당 단원들을 PDF 파일로 넣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맥락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질문하지 말고 얘랑 대화를 하나하나 나눠가면서 확인을 하시라.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하게 얻을 수 있어요. 제공된 자료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정확한 수학적 용어 대신 주어진 주권의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조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이를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수행을 한대요. 확률에 따라
근거를 낸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Can you briefly explain what is sigmoid function in Korean? 이렇게 해줄게요. 자,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약간의 그 탄젠트 하이퍼보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음수 방향에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존재하다가 쭉 가파르게 올라가서 양의 함수로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예요. 약간 계단 모양 같은 거예요.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인공신경망의 입력 회로와 가중치를 곱해서 한 값 중 하나다라고 지금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얘가 끌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PDF 파일을 직접적으로 넣었을 때에도 노트북 엘엠은 인간에서는 잘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할루시네이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되도록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을 텍스트화 해가지고 바꿔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을 넣어야 얘가 더 잘 대답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정제를 해야겠지. 이제 그 데이터를 텍스트로 정제하는 방법 자체는 선생님이 나중에 또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죠. OCR이라고 있는데 뭐 광학 판독기를 쓰면 좀 나아집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예시로 한 거니까. 그다음에 인포그래픽 만들어 달라고 한번 클릭해보고, 그리고 왼쪽에 인포그래픽 만드는 거 돌아가라거든요. 그 사이에 나는 계속 얘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going to learn this subject to teach my student what is the major key remember,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무엇을 가르칠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꼭 기억하고 알려줘야 되는가를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면 얘가 또 가르쳐 준단 말이죠. 어쨌든 제미나이도 영어 특화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어로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가 잘 안 된다, 예를 들어. 그럼 방법이 하나 있긴 해. 파파고를 쓰세요. 그래서 거기다 한글을 넣어놓고 그 한글이 들어간 걸 가지고 영어로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답변이 영어로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 영어로 나온 답변을 다시 파파고에 넣어서 한글로 번역하면 되겠지. 아니면 자, 영어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얘한테 물어볼 때 영어로 물어본 다음 한글로 대답해달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얘를 영어 텍스트로 답변을 토해내게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국어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면 노트북 LM이 텍스트가 너무 길어지면 답변을 못 해요. 그건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쓰는 거야. Respond in Korean again. 그럼 얘가 그 방금 지가 답변한 걸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글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락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파일 업로드하고 질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법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영상이 길어진 거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편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원본 파일 그대로 넣을 거라서 10분 내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이거 나왔거든요. 자, 이거 이제 아까 뭐 했었지 이게? 인포그래픽이지. 자, 인포그래픽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만든 거겠지. 그래서 Hidden Brain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이미지를 바라보는 거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입력에서부터 출력으로 넣느냐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0.2, 0.6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이미지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각각의 그리드에 있는 모양의 각각의 위치에 들어가는 색깔 정보들을 숫자로 바꿔서, 여기 보면 바이너리 컬러 매핑 하나 돼 있죠.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가 받아서 아웃풋으로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 방금 선생님이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 놨었잖아. 그걸 이제 한글로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수학을 가르칠 준비한다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한다. 데이터의 수학적 표현. 아까 텍스트 데이터라 그랬었지. 맨 여기 시작할 때 텍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컴퓨터가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걸 집합으로 묶어 놓고 벡터로 표현을 한다는 거. 벡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원래도 그래요. 그다음에 뭐
TF-IDF 개념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 그래가지고 역문서 빈도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많은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중요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해석하냐라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로 바꿔가지고 0부터 255까지 컬러 이미지를 RGB로 분할해서 하는 거죠.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 얘기하는 거야.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인공신경망이란 펄셉트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왜 알만페 책 이름 지을 때 펄셉시온이라는 말을 쓰는 게 요것 때문에 펄셉트론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렐루 함수라는 게 있고 계단 스텝 펑션이라는 거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 배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학도 결국에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따라오기가 쉽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핵심 키워드들, 활성화 함수 이런 게 뭐냐?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내가 받아 적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할 일은 거꾸로 구글이나 네이버로 들어가서 그 단어를 다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렐루 함수를 모르겠다. 그럼 렐루 함수를 열어서 구글에 들어간 다음 렐루 함수를 검색을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렐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이게 렐루 함수 생긴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런 의미를 가지느냐, 어떻게 쓰는 거냐 이런 것들을 노트북 LM에다 직접 물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요거를 확장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인공지능 수학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도 간간히 찍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subscribing. Check out these useful videos right here.